네. 그래서 먼저 2월 뜻부터 말해줄게요. 2월 뜻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란 말이 2월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과세겠다 라는 내용인데, 자, 먼저 이제 전제를 붙여볼 때 갑이 배우자에게 소유된 토지를 증여합니다. 그럼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하겠죠. 증여세 납부할 때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얼마냐면 6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토지가액이 증여했던 시점에서 6억이 안 됐다면요, 증여세는 납부되지 않고요. 6억 초과했다면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보죠. 이때 증여했어요. 증여했을 때 이제 배우자가 증여받아서 증여세 납부하지 않았다 치고요. 그리고 증여받자마자 팔아요. 증여받자마자 팔면은요, 받았으니까 취득, 팔았죠, 양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도소득세까지 회피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란 겁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아라 이렇게 됨으로써 그 보유 기간을 적어줘요. 보유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보유하고 팔아라 이런 뜻인데, 만약에 10년 내에 판다면 그때는 요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았던 시점에서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2월 과세를 칭해요. 되겠죠? 몇 년 내에 파는 경우냐면 10년 내에요. 10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면 양도했던 시점에서 요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과세하겠는가 하였을 때, 여기에서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하게 되면 공제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했다 합시다. 또 비교하기 위해서 얘가 양도가액, 얘가 취득가액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했다 해보죠. 그러면 이제 비교합시다. 비교하니까 눕혀봐요. 눕혀보니까 이만큼 크죠? 요만큼이 뭐였냐? 공제된 증여세예요. 요 큰 만큼이. 그러면 공제된 증여세를 취득 시점이 여기로 함으로써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취득가액은 어디로 하겠다? 증여자의 취득이 될 거예요. 증여받은 자 아니에요. 증여받은 자 틀려요. 증여자의 취득일이다. 이래 나오죠. 증여자의 취득일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증여세를 납부했어요. 납부했다면 이 안에 납부된 증여세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가 이미 납부된 증여세도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 과세일까요? 2번 과세. 2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에 적용된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어준다. 필요경비 포함돼요. 원래는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가 2월 과세에 적용된 이 글자가 붙어 있으면요, 그때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팔았습니까? 누가 팔았어요? 배우자가 팔았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배우자예요. 판자다. 판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 되죠. 배우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연대의무란 말이 있어요. 연대의무란 말은 채권자가 한쪽에 지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워요. 이제 배우자에게 지우면은요, 배우자. 또 다른 배우자가 지워도요, 배우자. 이러니까 배우자끼리는 연대의무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배우자끼리는 연대의무가 없어요.
연대 의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율과세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용되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되고, 또 1세대 1주택 투기입니까? 투기 아닙니까? 투기 아니죠. 투기 아니니까 이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돈 많죠. 돈 많으니까 자기도 은근하게 끼고 싶어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져요. 여기에다가 고가 주택 포함 그래요. 포함이다. 음흉하죠? 음흉한 건 기억하셔야지. 국회의원도 음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 고가주택 포함해서 1주택이었으면 이율과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되고, 그리고 이율과세 적용된 세액 금액이 2월 적용된 세액 금액이 2월 적용되지 아니한 세액보다 적다면 당연히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부등으로 나오지 않아요. 글자로 나오니까 글자를 기억하세요. 글자 적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제 기억하고 이왕 설명드린 김에 설명드릴게요. 절세학 해줄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즉금의제에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절세 강의할 때는 절대 녹화 못하도록 해요. 동영상 못 찍게 해요. 왜 그러냐면 동영상 찍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내용을 잘 안 동영상 못 찍게 하는데 이제는 관계없어요. 이미 개정됐으니까요. 예전에 한 8년, 9년 전, 4년 전이나 4년? 5년 되겠다. 5년 전까지 해서 여기 이율과세에 적용되는 물건이 뭐였냐면 토지, 건물, 그리고 회원권이었어요. 회원권 가격 큰 것들이에요. 가격 큰 것들은 다 이율과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안 꼈냐면 분양권이 안 꼈어요. 그래서 절세 강의할 때에 여기에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팔아라. 자, 증여해라. 증여하고 막바로 팔아라. 그러면 양호소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이렇게 하라겠어요. 이렇게 하라겠는데 또 연인을 어떻게 하라는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끼어 들어가요. 부동산 취득 권리가요. 이렇게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 뭘로 이용하냐? 주식이에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증여하고 그리고 그 주식 막바로 파세요. 그럼 증여세 안 내고요.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얼마 공제해 준다겠어요? 6억이잖아요, 6억. 그러면 주식 증여할 때 6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 거잖아요. 이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한 1억 됐어. 1억 됐다면 막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해.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는요, 막 팔아. 그러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죠. 같으니까 여기에서 양소득세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우랍니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연결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는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면 250페이지에서 나와져요. 25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박스에서 특수관계인과의 증여,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입니다. 먼저 읽어줄게요. 특수관계인, 거기다 밑줄 치고요.
왼쪽 날개로 끄집어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라고 적으세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설명드릴게요. 배우자도 직계, 존비속도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당의 계산 부인에는 제외시킵니다. 왜 제외했겠는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이율과세예요. 이율과세이니까 부당의 계산 부인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외하고 다시 또 읽어드리면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물건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내 밑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양소세 합계액이 밑줄. 그러면서 합계액 동그라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가정한 양소세 세액이 적을 때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적을 때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연결시키면요. 합계액이 적을 때.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적을 때 이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갑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합니다. 이랬을 때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이라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증여세에 대한 내용의 세액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배우자는 6억이에요. 하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의 특수관계인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금액이 큰 거잖아요. 얘는 금액이 적어요.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공제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증여세는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납부하죠. 납부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10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병에게 팔았어요. 팔았으면 적용되는 세금은요? 양도소득세가 적용돼요. 그러면서 특수관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세무서장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니까 이게 세금 회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무서장이 계산해요.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세무서장이 계산해 보니까 여기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증여세를 합쳐보죠. 합쳐보고 한 번 더 계산해요. 세무서장이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 봅니다. 산정해 보니까 직접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커요. 그러면 어느 목적으로서 돌려팔았을까요? 자, 직접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오잖아요. 크게 나오니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리려고 이렇게 돌려판 거예요. 세무서에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요 돌려판 거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세금 회피니까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갑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내용은 어떤 말에 꼭 있어야 돼요? 합계액이 적을 때 이거예요. 합계액이 적을 때 이 말이 있으면 갑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억하기 힘드니까 요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장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무 지우는 경우, 자 여기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무 지우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요 안에가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합계액이 적을 때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적을 때 그러면 그때는요. 누가 납세무자? 증여자가 납세무자. 그래서 증여자에게 납세금을 지우는 경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되겠다? 증여자. 납세무자는 증여자. 그러면 이 말이 있으면요. 여기 납부된 증여세는요. 돌려줘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파는 거 아니라겠잖아요. 아니라겠으니까 요 증여세는 돌려준다. 이미 납부된 증여세는요. 환급한다. 이게 나와져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내용 다 알게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길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납세는 누가 되겠다? 증여자. 또 증여자가 납세문 되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합계액이 적을 때. 이 말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돌려준다. 환급된다. 그러니까 다 더불어 알 수 있죠. 이 내용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이로서 문제하고 연결시켜봐요. 연결시켜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집에서 146페이지에서 26번 문제 선다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이율과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돼 있죠. 어떤 경우가 적용되지 않아요? 수용, 1세대, 1주택, 그리고 적을 때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1세대, 1주택 나오죠. 그러니까 이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1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은 자, 선다 1, 2, 3, 4, 5에서 문제 키 잡는 건 간단해요. 은자랄지 는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예요. 이제 2번 보세요. 은자 앞에 뭐 나옵니까? 보유기간. 그러니까 보유기간이니까 소유기간과 같은 말이죠. 취득하였어야 소유가 될 거니까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팔 때까지. 양도일까지. 맞죠? 2번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3번 상속받은 주택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나오죠. 그러면 어떤 걸 양도할까요? 일반주택. 뒤에서 일반주택 양도 경우 밑에 줄에서 한 개의 주택. 맞죠? 3번 맞고요. 4번 갑시다. 치약, 근무상, 요양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뭐 나왔어요?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이게 나왔죠? 그럼 몇 년 내에 판다? 3년. 3년 내 무엇을? 일반주택. 밑에 줄 보니까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그러니까 뒤에서 한 개의 주택. 맞죠? 4번 맞고요. 5번 갑시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주택을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자, 볼 때 이분은 꼭 그 법전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문제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혼동돼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일시적 이주택 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적으세요. 종자 앞에다가 적으세요. 일시적 이주택으로서 이 말 적어놓고요. 적어놨으면 이제 보죠. 일시적 이주택 나왔으면 숫자 있어야죠.
1년 경과 후 신규 취득. 몇 년 내에 판다? 3년 내. 무엇을? 일반 주택. 그런데 여기는 5년 내 그랬죠? 틀렸죠? 3년 내 일반 주택 양도시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 그러면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문제 아가 낸 문제라 그래요. 문제 아란 말은요. 문제를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27번. 27번 문제가 이게 33회 때인가 34회 때인가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요. 진짜 깨끗해요. 자, 한번 봅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1세대 1주택 특례. 1주택의 특례죠. 2개였으나 1개로 보는 경우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적어봐라. 먼저 첫 번째 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 뭐 넣었어요?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그러면 거기서 가로 숫자는요? 5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두 번째 점. 수도권 밖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 양도한 경우에는 한 개 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서 적용된다. 다만 영농, 영어, 목적으로서 취득한 기농, 뭐 넣었어요? 기농. 기농 글자 보자마자 숫자 있어야죠? 몇 년? 5년. 그럼 거기서 5년 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년, 5년으로서 되겠는데 거기에서 조심하실 점. 출제자가 만약에 또 문제를 낸다면 어디를 고치겠는가? 거기 일반주택 양도 경우를 고칠 거예요. 일반주택 이거 조심하세요. 기농주택과 일반주택일 때는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기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요. 그건 2주택으로서 과세. 일반주택 조심하시고요. 다시 28번 가세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니까 1주택의 특례. 가로 들어갈 것. 첫 번째 점.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기농. 뭐 넣었어요? 기농. 그럼 뭐가 있어야 돼? 5년. 가로는요? 5년. 그리고 조심하실 점. 일반주택입니다. 그 옆에 일반주택 양도 경우 1주택이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세요.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자,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나왔죠? 이랬으면 몇 년 내? 3년. 3년 내. 거기 숫자는 3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고친다면 또 뭘 고치겠는가? 그 옆에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이걸 고치겠죠. 이거 조심하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수도권 지역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요. 그때는 1주택으로서 과세.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됩니다. 세 번째 점 가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 60세 이상이니까 노부모. 노부모 봉양이죠. 그럼 몇 년? 10년. 밑에는 10년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답은 5년, 3년, 10년으로서 5번 되겠죠. 이것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깨끗하잖아요. 다시 29번 갑시다. 29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죠. 1주택의 특례. 금방 끝낸다고 전하십시오. 1주택의 특례.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 문제 키 잡았죠. 첫 번째 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취득 가로 빼고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뭐 넣었어요? 일시적 2주택. 이 숫자는 꼭 주어져요. 이것을 근간으로 잡고 숫자 있어야죠.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그게 1년이고요. 그리고 몇 년 내에 판다? 3년 내. 무엇을? 종전. 라는 의미로서 나오죠. 그래서 숫자는 1년, 3년 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니까 윗대, 노모. 나이는요? 60세. 그리고 밑에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거기서 숫자적 내용으로서 가로에 들어간 것은 1년, 3년, 60에서 답은 2번. (30번에서) 1번이 틀린 건데 1번 버리세요. 버리고요. 말씀드리면 부부 나오죠. 부부는 서류상으로서 이혼된 것은 동일, 믿지 않고 동일 세대입니다. 거기서 읽어드리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사실상 이혼한 게 보기 어려운 관계란 것은 서류상 이혼이죠. 서류상 이혼이고, 그리고 뒤에서 부부 나왔죠. 부부 나왔으면서 뒤에가 각각 세대다, 동일 세대다. 동일 세대.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것만 아시면 돼요. 부부는 동일 세대. 이것만 알고 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2번 갑시다.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 뭐 넣었어요? 해외 이주. 나왔으니까 몇 년 내? 2년 내. 2년 내 양도 경우 1주택. 맞고요. 3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혼인함으로써 2주택 나왔죠. 몇 년? 5년. 밑에 줄에서 5년 내 맞고요. 4번 기억하십시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 나왔죠.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뭐 구획된 부분 이만 안 나왔죠. 뒤에서 하나의 매매 단위. 하나의 매매 단위 나왔으면 뭐 생각하겠어요? 원룸. 원룸은 하나다 아니면 각각 소유다? 하나죠. 하나니까 뒤에서 전체 하나. 다가구주택 나오고 하나의 매매 단위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전체 하나. 4번 맞죠? 5번 갑시다. 양도 현재 법령이 정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나왔죠? 이 글자 보자마자 숫자 꼭 있어야 돼요. 숫자요. 거주 5년 이상. 밑에 줄 보니까 거주 5년 이상 나왔죠. 이 말이 있으니까 뒤에서는요.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5번 맞는 문장 됩니다. 다시 31번 문제. A에 대한 내용 물음표 앞 보니까 나온 말이 과세 표준 나왔죠.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여기 31번부터 뒤에 (160)
9페이지 70번까지 31번부터 70번까지 A에 대한 내용이 양소수의 계산 구조에 관한 내용의 문제예요. A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려야겠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지금 1시 45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은요,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이론만. 1시간 반 걸려도 짧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이 양소수의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몇 문제 나오냐면 이게 3 내지 4문제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쪽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양소수의 계산 구조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 나온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계산 문제 나오면 틀리세요.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그리고 풀지 말은 것만 안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적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론적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이해가 됐으면 거기서 키단어가 보여요. 그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키단어로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 이해될 수 있도록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